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어제는 3월 1일 3.1절이었습니다.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는데요. 정말 특이한 거는 2030 청년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동숭동 대학로에서는 대학생들이 따로 모임을 가지고 광화문까지 행진을 하였습니다. 태극기와 각 학교의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이 정말로 자랑스럽고 뿌듯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직은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고 이런 나라이니까 정말 자랑스럽고 자부심도 느껴지고 긍지도 느껴지고 눈물도 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3월 1일 많은 국민들이 모임으로써 보여주었는데요. 드론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동인구가 많았어요. 아침 일찍부터 계속 와 있다가 일부는 또 가고 일부는 또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이동인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여주는 그 사람들의 서너 배쯤은 왔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로 위대하다. 정말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는 정말 공짜가 아니란 생각이 들면서 가슴도 벅차면서 눈물도 났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고든창이 시팩에서 한 말을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에 대해서 고든창이 시팩회의에서 말을 했는데 본 섹션에서는 그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섹션으로 옮겨갔을 때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그 고든창이 한국의 부정선거는 민주당에 의해서 되었는데 그 민주당이 좌파다. 그래서 그 좌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총선과 대선이 조작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0.7% 차로 이겼는데 보통의 1% 미만이면은 재검을 하자고 덤빌 텐데 이재명이가 바로 승복해버렸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우린 다 압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말씀하셨다시피 10%에서 15% 차이가 났을 거라고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자체도 표를 도둑맞은 겁니다. 그래서 0.7%로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 이겼다고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한다고 저 난리를 친 겁니다. 2년 반 동안. 한 20만 표 차이가 난다고 하죠. 저는 그걸 보면서 도둑질도 적당히 하고 빨리 끝내야 꼬리가 짧아야 한마디로 쉽게 도망갈 수 있는데 계속 해먹으려다 보니까 꼬리가 너무 길어서 잡혀버린 겁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저 양아치들이 정말로 100년 이상을 꿈꾸는 그런 대한민국, 공산주의 대한민국을 꿈꿨잖아요. 그게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 똑똑한 겁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에 자기가 온몸을 던져버려서 알아버렸어요.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그들은 우매할까? 대한민국 국민들도 청년들도 전부 깨닫고 이미 너무 많이 알게 됐는데 왜 그들만 인정하지 않고 우기고 있을까? 이유는 뭐 때문일까? 사법부와 선관위와 심지어 헌재마저도 다 짬짬이 지기들 편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백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막무가내로 한 데다가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을 옹호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의해서 얽혀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그들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저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고든창이 그랬습니다. 한국은 부정선거고 좌파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고 한국은 화해의
시스템에 의해서 텐센트 인터넷 기업이 중국에서 알고리즘으로 선거 조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팩의 회장인 메슬랩이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만났다고 하잖아요. 만나서 한국의 부정선거의 주범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물어봤을 때 대통령은 대답하지 않았고 두 번째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대통령은 굉장히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신중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화해이, 화해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문재인 때 선거 시스템을 전부 바꿨습니다. 그때 뉴스에 잠깐 나오다 말았어요. 서울에 있는 송파구의 문정동에 조그만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를 이용해서 화해 시스템으로 다 바꿨다고 그런 뉴스가 나온 것을 저희도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거기만 그랬습니까? 국방부도 화해 시스템으로 많이 바꿨다고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특히 중국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그 청소기가 중국제가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제 주위에서도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거 정보가 유출된다는데 그러니까 유출이 얼마나 되겠어?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로봇 청소기를 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제 전자제품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중국제 전자제품을 쓰는 순간 나의 정보가 전부 유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중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지기 나라가 휘청휘청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한국을 먹으려고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하는 저 수작은 계속되고 있다 그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미국도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고 우리 땅이고 우리의 조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서 저것들 공산주의자들을 때려잡아야 됩니다. 70년대에 이승복 어린이도 공산당은 싫어요 했는데 2025년인 지금 왜 우리가 그런 말을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때보다 더 시대가 지났고 우리는 그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일어나서 공산당은 싫어요 외쳐야 되고 이제는 저는 주위에 우리 아이들한테 그리고 많은 청년들한테 외칩니다. 공산주의자들, 간첩들이 활약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너희들 세계대에서는 죽을 때까지 그런 당을 찍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개혁? 개혁도 나라가 있어야 개혁하지 않겠습니까? 공산당들이, 간첩들이 즐비한 우리나라에 정말로 뿌리째 온전히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